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2시간 전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대망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전거래일까지 이틀 연속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왔는데요. 간밤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래도 목요일에 양시장 급등세 나오면서 코스피가 2년 만에 2,750선을 넘어섰다가 어제는 다시 조금 빠졌고요. 코스닥은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9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의 활약이 정말 눈부신 한 주였습니다. AS 코너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위원님만의 기법 강의 그리고 새로운 포착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죠. 참여 방법은 전화 022-1022-1023번 2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싹쓸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연간 대상 3연패 그리고 1월 베스트 어드바이저에 빛나는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럼 이번 주 시장 정리부터 해야 될 텐데 위원님이 지난주에 반도체주를 봐야 된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한 주 동안 정말 IT 투톱이 그렇게 크게 갈 줄 몰랐습니다. 한 주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제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 이제 별명이 정반도잖아요. 예, 그만큼 제가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계속 피력을 좀 해드렸죠.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급반등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엔비디아 제스랑 CEO가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를 극찬하면서 좀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는데 아마 뭐 극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엔 가는 모습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수급 동향을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지난주도 그랬고 이 부사장급의 이제 임원들의 매수가 집중됐어요. 심지어 지난주 이제 3월 18일 날 공시를 보면 10억 정도의 장내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일부러 가려고 누르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급반등이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 네이버의 AI 가속기를 GPU를 대체할 AI 가속기를 1조 원 납품하겠다. 가격은 10분의 1로 다운시키고 HBM의 탑재가 없다. 예. 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쪽에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만약 엔비디아를 대체한다고 그러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접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설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설계부터 해서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까지 이 3가지를 다 하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저는 지금 가장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물론 이제 파운드리 우려감이 있죠. TSMC가 압도적이니까. 하지만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2나노 지금 기술력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주축에서 경계현 사장님의 자신감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로봇 사업까지도 이제 확대한다 얘기 나오고 대형 M&A 얘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2, 3년 안에 전 세계 반도체 1위를 탈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앞으로 글라스 기판 시장도 이제 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수년 뒤에는 미친 기업이 돼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외인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역시 앞으로 삼성전자의 관련주들이 역시 또 뛰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가 한번 뛰다가 다시 1월 말부터 해서 곤두박질 쳤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도체 중성주들도 같이 쭉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만큼은 양상이 틀려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꺾이는 흐름이 아니고 이 주포 부사장급들의 좀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이제 앞으로 보조금 얘기도 나올 것이고 대형 M&A도 준비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엔비디아 턴키 수주 가능성이 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세적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10만 전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본 치사율이 이제 30% 가까이 되는 독성 쇼크 증후군 요게 이제 유행을 한다 얘기 나면서 바이오주들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고 가장 못하는 게 바이오거든요. 왜냐하면 뭐 일본 그런 유행성 병이랑 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거든요. 실적이 폭증할 만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주식은 실적이 폭증할 거를 찾는 거지 이렇게 테마 이슈를 찾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코로나급의 뭐 대유행이 또 아니다라고 하면 일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요게 이제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올해 3분기부터 해서 양산에 들어가죠. 8월 달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 초쯤에는 삼성 SDI가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산 준비를 마쳤다. 얼마 전에 삼성 SDI 이제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필에너지가 독보적인 와인더 장비 쪽의 수혜주죠. 그리고 역시 필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동국산업. 이 기업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망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동원 시스템즈랑 니켈합금 소재 쪽에 이제 공급 MOU가 체결된 기업이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동국산업이 하반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 주식 싹쓸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전에 제가 5,000원대 있을 때 평일날 많이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올 1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배터리 쪽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업종이 아닐까. 바닥에 아직 있는 거, 아직 크게 덜 반영된 거. 막 바닥에서 막 크게 터트리는 에코프로 말고요. 물론 에코프로 중장기는 다시 점진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터지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정반도 위원님의 전망처럼 삼성전자가 꼭 제2의 엔비디아가 빨리 되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 시사를 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점도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3번에서 한 2번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그걸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하면서 굉장히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꼭 고용이 많이 좋다라고 해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일단은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주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점도표라든지 뭐 고용 얘기도 꺼내고 그러면서 꼭 인플레가 2%까지 둔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 머지않았다. 아, 왜 그럴까요? 이 물가 상승 전망을 높여버렸거든요. 왜 그럴까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여버렸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솔직히 명분이 없는데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한다는 부분은 미국 대선 말고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제 빠르면 4월달? 지금 3월달이 이제 막 지나고 4월달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시장 전망은 대부분 6월달로 전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파월 의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을 시사를 한 부분을 보면 심지어 양적 긴축도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2008년도 때나 2020년 무제한적 양적 완화 막 제로금리 이렇게 내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채권을 매입했다가 이제 시장에 다시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양적 긴축도 다시 이제 이거를 좀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환호하는 거죠. 뭐 양적 긴축도 이제 축소를 한다고? 거기다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를 해버리네? 아, 그러니까 거기다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여버렸네? 그럼 경제가 침체할 것 같아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네? 아, 그러면
버블이 오겠구나. 왜? 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그냥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이 금리 인하 자체의 목적이 경제가 침체올 것 같아서 인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시장에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시장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까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어차피 연준이 10월 달에는 FOMC가 쉬고요. 그리고 11월 달 대선 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고요. 12월 달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2분기, 3분기 빠르게 한 3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지도 몰라요. 2분기에 2번 해버리고 3분기에 1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좀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2분기부터 해서 이제 시장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3월 말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보조금 수령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심지어 정부에서도 얘기 나오죠. 그리고 4월 달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을까. 3월 달에 또 근원 PC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면서 특히 반도체, 배터리 쪽 계속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는 오늘의 새로운 포착주도 잠시 후에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이번 주 주제는요. 역시 이 삼성전자 대적주. 이게 엄청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기특합니다. 어떻게 삼성전자 폭등이 나오기 전에 야, 급반등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급등 랠리가 나올 거니까 조만간 주시하세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전 국민 앞에서 해드릴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이제 노력과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제가 시도했던 부분이 있어요. 연초에 엔비디아가 있었죠. 엔비디아. 와, 바닥에 있을 때 엔비디아 $100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단언컨대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제가 1월 1분기 때 했던 레전드 설명이고요. 올해는 삼성전자가 급등 랠리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그런데 막 온라인상에서도 삼성전자 떨어지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항상 판단을 해야 돼요. 수급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 재료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위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이 네오셈이 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오셈을 제가 이 바닥에서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랠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난다가 15,000원대 깨졌죠. 근데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CXL 디램 관련주들이 다음 주일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 기대감 때문에 아마 재료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뉴스에 매물이 나올까 아니면 그냥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일단 주셔야 되는데 대신 네오셈은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저 바닥에서 있을 때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권이 간 것 같고요. 12,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건 이제 아직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 같습니다. 300% 상승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YIK. 대신 이 종목은 아직까지 이제 과일권이 아니죠. 바닥에서부터 해서 이제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720을 뚫어버리고
본격 상승 전환. 여기 딱 바닥에 왔을 때 또 설명드렸죠. 그리고 3바닥 전환할 때 또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아직 대량 거래 없이 상투 신호가 안 나온 건데요. 이 YI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AI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효율 낸드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개발했거든요. 거기에 차세대 HBM 장비까지 개발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470억 유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이 좀 높은 기업이죠. 거기에 회장의 장내 매수와 함께 해마다 10억씩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아마 올해가 좀 턴 어라운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 준비했던 삼성전자랑 AI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효율 낸드 웨이퍼 테스터 장비가 상용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차세대 HBM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장비가 올해 드디어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YIK 같은 경우가 앞으로 CXL D램 쪽 제조에도 쓸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모든 메모리 쪽은 그냥 국내 유일의 고속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독보적 수혜주인데 SK하이닉스가 미국의 테러다인 쪽에 이 장비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국 쪽에 철수를 테러다인 쪽에서 했고 원가 절감 때문에 한쪽에서만 계속 받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 근데 국내 유일의 테스트 업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YIK를 SK하이닉스 쪽에 또 공급 기대감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웨이퍼 투입량이 폭증한다 얘기 나와요. HBM 쪽에 수율도 확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투입량이 폭증한다. 그럼 많은 웨이퍼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국내 유일의 웨이퍼 테스터 장비 업체이니까 중요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바닥에서 4,000원대, 여기에서 강추해 드렸다는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 7,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한 게 아니고 4,000원대에서 강추해 드렸다는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CNS를 좀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제가 좀 최근 근래 들어 다시 한번 샘CNS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 분명히 맞다. 일단 바닥권에서 제가 5,000원대 부근에서부터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강추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왜 이런 기업들을 5,000원대에서만 잘 보면 100% 수익 도전할 수 있다. 100% 수익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5,000원대에서 샘CNS를 보세요.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요즘에. 필옵틱스, 필에너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샘CNS가 여기서 이제 이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기조 전환되기 직전이죠. 어김없이 파라볼릭이 상승기조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면 랠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역별돼 있다가 돌파 지지받고 또 여기서 한번 갔죠. 그때는 이제 공장 준공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한번 랠리가 나오다가 여기 위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안 터졌어요. 이게 상투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장의 장내 매수,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까지 20억이 들어왔죠. 그리고 기간 투자가 550억대는 CB 물량도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쭉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밀집 국면 정배열 상태 초기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MACD 빨갛게 나오기 직전, 투자 심리 빨갛게 나오기 직전, 21선 뚫고 위로 가면 방향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위로. 그래서 시설 투자만 1,200억을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다 뚫었다. 심지어 인텔까지 뚫었다. 그런데 비메모리, 메모리, 세라믹 기판을 모두 양산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이 삼성전자 센터장을 지금 패키징 센터장을 영입했죠. 반드시 글라스 기판과 세라믹 기판은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1,200억 증설, 첨단 제품들을 양산하겠다. 이미지 센서 세라믹 기판, AI 반도체 세라믹 기판, HBM 세라믹 기판, 심지어 D램은 이미 매출이 2배 이상 지금 뛰고 있다. 글로벌 비메모리 프로브 카드 업체랑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자신 있게 첨단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못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낸드 쪽으로만 30%를 달성했던 기업이에요. 낸드 쪽으로만. 국내 유일의 세라믹 기판 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D램과 이미지 센서 그리고 앞으로 비메모리 그리고 HBM 세라믹 기판이 드디어 첨단 AI 반도체용 세라믹 기판이 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왜 1,200억을 증설을 했을까요? 예. 이 서울대학교 박사 출신이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올라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샘CNS는 다음 주에도 아직은 조정심한 아직 밀집 국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종목들 쭉 보시게 되면 맥커스, 한성크린텍, HB 솔루션, HB 솔루션은 사실상 100% 수익 났다가 상승세가 이뤄졌다가 상승세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터닝하고 있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주 대량으로 이제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크게 꾸미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HPSP 지분 가치로만 매각을 안 했어요. 약 500억 정도, 2,500억 정도 현금이 앞으로 매각 시에는 유입될 수 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지난주부터 기간 연기금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에코앤드림 200%, YRK 70%, 덕산테크코피아도 사실상 뭐 이런 기업들 제가 바닥에서 뭐 걱정이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100% 결국은 올랐죠. 50%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고용도 뭐 사실상 100%, 폴라리스의 100%, 피룹틱스도 70% 올라갔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터닝하죠. 다음 주 이제 4월 지나가면 4월 1일 날 SKC에서 기업 설명회가 진행되는데요. SKC가 기업 설명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글라스 기판이라고 꼭 집었죠. 역시 삼성 쪽도 드림팀을 구성하는 만큼 앞으로 글라스 기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에이펙트 90%, 필에너지 50%, 뭐 CIS 30%, 네오셈 300%, 가음그룹 돌아오는 이번 주 자사주 맵이 끝날 겁니다. 이제 10억 이상 거의 다 들어왔어요. 앞으로 이 AI 서비스 로봇이 호텔, 병원 이런 데 곳곳을 누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왜 대표이사가 매수하고 자사주 매입을 또 15억 더 할까요? 가온그룹도 믿고 보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정말 좋은데 내 종목만 소외되면 답답하시죠? 저희가 현명한 대처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기아고 매수가는 11만 8천 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제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만 2,900원. 약간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위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네, 그래도 고점에서 좀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혼나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문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기아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지금도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싹쓸이 팬분이라고 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기아의 매수권은 어디였을까요? 역시 기아의 매수권은 이 2023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2023년 8월 달 721선 빨간색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가 아니었을까요? 721선 부근. 거의 7만 원대 부근은요. 퍼가 한 3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년 실적 대비 예상 실적 대비 3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7만 원대에서 721선 이내 밀집 국면이네 거기서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는 자체가 이 질문하신 투자자분은 바닥을 찾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일단 이 마인드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7만 원대에서는 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11만 8천 원대에서 야 이거 이제 움직인다. 더 갈 것 같다. 주식은 더 갈 것 같은 거를 매수하는 게 아니고 바닥인 거를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신 이 기업이 지금 이 최근 들어 떨어진 이유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떨어졌냐면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배당 때문에. 배당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전 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좀 반등을 또 시도할 만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또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저점 11만 2천 원인데 넉넉하게 한 10만 8천 원대를 이제 60일선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 위에 한 13만 원대가 저항권이다. 그리고 13만 원 뚫어버리면 신고가죠. 뭐 어디까지 갈지는 단정 짓지는 마세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퍼가 한 10배만 간다라고 해도 한 20만 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20만 원까지 가도 원래 이 기업의 실적 대비는 고평가가 아니에요. 버블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는 만큼 10만 8천 원대 단기 지지권만 잘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7만 원대가 급소였잖아요. 주식 삭스리 기법대로 접근하시면 꼭 성공 투자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혼나실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종목 정말 바닥권에서 함께 잘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님 60일선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목소리 활기차시네요. 네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JYP고요. JYP 엔터.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69,600원에 20%입니다. 69,600원에 600. 20%. 혹시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작년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최근에 매수했어요.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예, 제가 JYP 엔터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JYP 엔터를 제가 원래 박진영 씨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예, 춤과 노래에 진심이신 분이 뭔가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저를 좀 응원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진심이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네. 이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씨가 최근 들어 6만 원대, 7만 원대였나요? 제가 이제 자세히 공시를 지금 확인 못 해봤는데 장내 매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만큼 이제 CEO가 장내 매수를 할 땐 주가가 바닥의 징후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바닥일 것 같아서 매수했을까? 아니면 주주 달래기용으로 매수했을까? 이제 그거를 판단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7만 원, 6만 원대는 그렇게 실적 대비 막 퍼가 20배, 30배 넘어가면서 버블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번 차트를 보니까 또 꼭대기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6만 원대 후반대는 721선 지금 부근 근접시 매수를 한 거잖아요. 네네. 잘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차트만 놓고 봐도 일단 잘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근접할 때 본 건 아니지만 어렴풋이 좀 이제 근접했을 때 이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기아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721선 바닥권에서 봐야 된다. 근데 조금 차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또 뭐냐면 이 종목이 저렇게 꼭대기에서 반토막 난 다음에 이렇게 낙폭가대 지금 반등성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역배열돼 있다가 정배열돼 있던 초기가 있었어요. 2020년도 6월 달을 보시게 되면 정배열 그때는 721선을 대량 거래,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정배열 초기에서 밀집 국면에서 700원 뚫고 그리고 나서 막 나중에 랠리가 나오잖아요. 원래 주식은 여기서 2020년 6월 달에 투자하는 거지 이 위치에서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원래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는 습관을 원래 길들이시는 거는 차트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원래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주식은 700일 돌파, 사상 최대 거래량, 밀집 국면 초기에서 딱 뚫어버릴 때 그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이 바뀌었네요. 예. 3만 원대 언저리에서 3만 원, 2만 원대였죠. 거의 한 7배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다시 운 좋아서 14만 원까지 간다라고 해도 2배 조금 이상 이제 올라가죠. 예. 그죠? 100% 이상 조금 이상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잭팟까지는 안 터질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차트적인 측면을 잘 보시고 대신 이제 박진영 씨가 지분 투자를 했다는 부분 상당히 좀 바닥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도 또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6만 6천 원대가 이전 저점인데 그 라인대를 여기서 손절 라인으로 잡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 중기적인 관점에선 6만 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다가 나중에 일단 강력한 단기 저항권이 저 10만 원대예요. 10만 원대까지 좀 목표치를 보시면서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잘 들으셨죠? 네, 6만 원 네네.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서 결국에는 수익 크게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종목은 한미반도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94,800원, 비중은 25%라고 하셨네요. 이분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좀 고점 부근이라서 또 혼나야 되나요? 연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당연히 혼나셔야죠.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5만 원대에서 강추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근데 원래는 만 원대에서 제가 포착은 했었어요. 근데 5만 원대에서 지금 곽동신 회장님이 6만 원, 7만 원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사셨죠. 제가 볼 때는 9만 원대에서도 수익은 날 것 같아요. 예. 이 기업이 굉장히 앞으로 이 TSV, TC본드 장비, 뭐 SK하이닉스 독점하면서 삼성과 TSMC도 공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HBM 시대에 거의 뭐 핵심적인 장비의 업체, 그러니까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건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아쉽잖아요. 예. 예전에 바닥에서 721선 물집 국면 대량 거래 터질 때 봐라.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리죠. 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2023년도 이 사상 최대 거래량. 그러면서 자사주 맵이 200억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밀집 국면 정벨 초기 723선 부근에서 막 뚫을 때 하면은 7배, 8배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더 간다 하더라도 원래 저는 그냥 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5만 원대에서는 할 수 있는 명분은 있었어요. 왜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는 이 곽동신 회장님이랑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맵이 수백억이 들어왔거든요. 6만 원, 7만 원까지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왜? 7만 원대에서도 회장님이 장내 매수세가 수십억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9만 원대에서는 한다. 뭔가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정고점을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83,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다가 단기 10만 원대 저항권 돌파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예요. 10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에 저항권이 없거든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10만 원대 있는 한미반도체를 노리기보다는 저는 바닥에서 만 원 또 2만 원짜리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2의 한미반도체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피롭틱스를 만 원대에서 강추를 해드렸던 거죠. 만 원대에서 앞으로 TSV 기술이 글라스 기판의 핵심 패키징 공정 장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 원대에서 아주 열심히 구역구역 가고 있습니다. 피롭틱스도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어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 돌파해서 신고가 랠리를 또 보일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끌고 가시면서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결국에는 세 분이 다 혼나셨네요. 이제 그만 혼나고 싶으신 분들,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새로운 포착주 5종목이나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은 무방까지 이어집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위원님의 싹쓸이 포착 종목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위원님이 동국산업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세는 원통형 배터리다. 이제 동국산업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에 무려 18%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네요. 예, 이 동국산업도 이 대규모 증설을 했던 기업이에요. 저는 항상 대규모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이 좋더라고요. 매출이 폭증할 것 같으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러시아 전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쟁 명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직 상투신호 안 나왔어요. 10월 달에 공장이 준공이 되죠. 거래량 아직 줄면서 또 강세일봉. 야, TCC 스틸이 지금 5,000원, 6,000원 하다가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상 지난주 주식 싹쓸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2024년도 1월 달에 바닥에서 첫 대량 거래가 터질 때 만약에 안 보신 분이라고 해도 제가 얘기했다라고 하면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라인대에서 제2의 TCC 스틸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평일 쪽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신 분들은 5,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갖고 계신 분들은 미치는 거죠. 이제 10월 달에 공장 준공 전에 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망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1위 배터리 회사.
예,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I 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뭐가 될까? 일단은 지금 필에너지 하나 꼽아드렸죠. 나중에 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매주 보는 단골 종목입니다. 그 말은 매주 계속 오른다는 거겠죠. 예전에 리노스, 지금의 폴라리스, AI도 한번 볼게요. 위원님이 1,500원대에서 최소 3,000원 갈 거다. 예.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화요일에 또 3,200원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예, 야, 이것도 뭐 레전드적인 설명이죠. 1,500원에서 최소 3,000원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는 가장 재료가 좀 좋지 않을까. 왜? 저는 가격이 일단 싼 거를 최고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호재보다도 가격이 싼 것만큼 호재는 없어요. 그런데 3,000원대에서 인수했잖아요. 1,000원짜리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인생 역전을 도전을 할 때는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그리고 IMF 위기. 이럴 때 진짜 쌌잖아요, 주식들이. 그럴 때 투자하신 분들은 다 잭팟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폴라리스 AI가 정배열 밀집 국면 초기, 그때가 2024년도 2월 16일, 딱 그날 종고점 뚫을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제가 작년도에 1,000원대 있을 때 바닥에서 잡아들였었어요, 발굴해드리고. 지금 아직 상투 신호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대신 3,000원 돌파가 쉽지가 않죠. 3,000원대는 한번 저항받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단기는 지금 21선 부근에서 딱 내려와 있죠.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2,400원,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또 저가 매수기에는 또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탈되지 않고 울산 회복되면 재차 종고점까지 또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21선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YIK 볼게요. 이번 주에 또 신고가 돌파 시도가 한 번 더 나오면서 80%대 상승세입니다. 아까 강의 때 위원님이 아직 과열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여전히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이 YIK를 제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YIK가 1월 달에 갑자기 고점을 형성하고 쭉 미끄러졌어요. 예. 그때 떨어진 이유가 삼성전자가 꺾이니까 같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때 1월 달 정도의 가격까지는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춤을 하는데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1월 말에 또 꺾였던 것처럼 다시 또 이제 4월 달에 다시 쭉 꺾여가지고 삼성전자가 7만 전자까지 다시 내려갈까? 이번에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 부사장들의 장내 매수가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외인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지금 약간 제가 볼 때는 한 방향으로 가요. 금리 인하에 이제 완전히 뚜렷하게 시사를 해버렸어요. 2%대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고용이 좋아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성장률을 전망을 높였는데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거의 무조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재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대형 M&A, 보조금 국내, 미국 수령, 엔비디아 턴키 수주 가능성, 지금 AI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앞으로 아이패드 쪽에도 OLED 고공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 강하게 움직이면 이 기업의 하반기 지금 낸드, 웨이퍼 테스트 장비랑 AI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차세대 HBM 제조 장비를 삼성과 SK하이닉스까지 공급하게 되면 이건 이걸로 안 끝날 가능성이 높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MACD 같은 경우가 밑에서부터 빨갛게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아직 과열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MACD가 0을 돌파하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건데 중장기 아직 0을 돌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 정배열 지금 초기에 들어가 있는 만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서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몇만 원 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삼성전자 지분 투자가 유치기가 들어온 만큼 끝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아무 기업이나 쉽게 지분 투자하지 않아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YIK 앞으로 더 활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HLB 테라퓨틱스 한번 볼게요. 위원님이 원래 제약바이오주를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굳이 포착주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었네요. 한 주 그렇죠. 동안에 정말 시세를 크게 냈고 금요일에 신고가도 경신했어요. 예, 이 기업은 제가 유일하게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져온 이유가 원래 바이오 쪽은 임상 1상, 2상, 3상이 있어요. 3상이 막바지죠. 근데 3상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대표사가 장내 매수세가 수십억 들어오고요. 예, 최대주주가 이 장내 매수세가 또 수십억 들어와요. 수급적인 측면이나 재료적인 측면이나 좀 더 이제 완벽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바이오 쪽에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셀트리온도 제가 작년 11월 달이었죠. 15만 원대 설명드리고 한번 쭉 한 50% 가까이 가다가 최근 들어 조정받고 다시 터닝하죠. 나스닥 상장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또 최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750억 가까이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만 좀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 HLB 생명과학은 주주 배정 유증을 하니까 급락을 해버려요. 반대로 HLB 테라피틱스는 주포가 들어오다 보니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한 차이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강력한 저항권이 저 9,000원대 부근이었거든요. 이 9,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보유 관점으로 가시면서 점진적 추가 반등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아직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MACD 빨갛게 이제 나오거든요. 2만 원, 2만 5천 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3자 배정 유상증자 단가가 9,000원대거든요. 현재가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싹쓸이 포착주 이번 주도 무더기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계좌에 하나씩 넣어볼 포착주 지금 5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에스코넥부터 또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스코넥이 지난주까지 자사주 매입이 40만 주 들어왔거든요. 이제 60만 주가 남아서 솔직히 오늘 들고 오지 말까 생각도 했어요. 오늘 얘기하면 또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막 급등하면 어떻게 해요? 급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사주 매입을 만약 급등하면 또 못할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6월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긴 해요. 자기 주식 취득 결정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하지 않게끔. 회사에서 매집을 좀 해주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만 115억을 하고 12치드까지 한 다음에 총 200억 넘게 지분을 늘린 다음에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만큼 에스코넥은 1,800원대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시면 별 부담이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많이 작은 재료 같지는 않아요. 사우디 중동적 전체를 대상으로 1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억 투자를 유치해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모멘텀이 매력적이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네. 저는 원래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SG가 4조 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대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은 대표이사가 10억을 장내 매수 들어왔어요. 2,100원대에서. 제가 지난주 주식 싹쓸이 들고 올까 하다가 단기 과일 꺼내 있는 거예요. 그래, 조정받으면 이번 주 들고 와야지. 2,100원대가 급소인데. 그래서 제가 평일날 온라인 방송에서 SG 2,100원대 급소예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딱 찍고 올라가죠. 예, 거기가 딱 지지권이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올선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한번 급등을 노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저가 매수 기회를 2,000원 초반대만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월 달에 자사주 매입이 급하게 5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포착해서 이제 갈 때가 된 거구나. 역시 3월 달에 날아가죠. 그래서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만큼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오전 9시 온라인 방송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9시부터 시작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은 또 뭘까요? 예, 가온그룹이죠. 예, 가온그룹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번 주 한 2, 3일 정도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이 또 이제 15,000주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짜투리가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제 AI 서비스 로봇 KT에 순차적으로 공급해서 호텔과 병원에 이제 누비겠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이사가 4억 장내 매수 들어온 기업이죠. 신뢰성이 있어요. 예. 작년도 이제 완제품이 재고 자산이 급증한 게 아니고 반도체 쪽의 재고 자산이 이제 급증했다라는 건 그만큼 로봇을 많이 만들기 위한 확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지금 들어오잖아요. 주포들이 최대주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으로 7,000원 이하만 저가 매수 기회 노리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가온그룹도 저가 매수 타이밍 잘 같이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또 어떤 걸 주목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예, 이제 HB 솔루션이 드디어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시간에 가니까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예사롭지가 않아요. 올해부터는 이제 반도체 장비가
글로벌 TSMC나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장비 반입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70억 대규모 자산을 이제 막 인수하기 시작해요. 이 HPSP 지분 가치도 2,500 매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HP 솔루션의 주인이 누군가요? HP 테크놀로지잖아요. 주인, 모회사. 그런데 회장님이 40억 지분 늘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80억 지분 늘렸고요. 총 120억을 2,000원대 초반대 늘렸는데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에 진출한다. 그런데 지난주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이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앞으로 50년은 반도체 50년은 후공정 패키징에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K하이닉스 부사장이 이제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HP 테크놀로지도 이것도 뭔가 있다. 2차 전지 신검사 장비, AI 기술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고 심지어 자사주 매입도 들어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 쪽에 초점 맞추면서 솔루션이 또 움직이면서 반도체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후공정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은 반도체 재료가 2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2,000원 초반대 바닥에서만 보면 항상 문제가 될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자세한 또 투자 전략 온라인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명만 안다고 계좌가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바닥이 어딘지, 급소가 어딘지,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종목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9시 무료 공개 방송 꼭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이 기업은 제가 좀 아끼는 기업이에요. 아낍니다. 기대된다. 네. 한성 크린텍이죠. 한성 크린텍 제가 2월 달에 설명드리고 사실상 한 4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좀 배가 고프거든요. 대표이사님이 이 3,000원대, 2,990원, 사실상 3,000원대에서 3만 주 정도 장내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가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51년 만에 지금 초순수를, 지금 불순물이 없는 초순수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해서 얼마 전에 한성 크린텍 부스에서 뭐 환경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도 한번 참여를 했던 기업이죠. 그런데 올해 지금 물산업 쪽에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총 4천억 이상 지원해준다.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설립한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초순수 지원이 핵심이다. 근데 국내 이 기업밖에 없잖아요. SK 실트론 쪽에 납품을 확정지었어요. SK 실트론 올해 8월 달부터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초순수 같은 경우가 이 한성 크린텍 같은 경우가 내년 초쯤에 완전히 이제 국산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웨이퍼 투입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의 초순수를 투입하면 해외에서 수입을 안 하니까 웨이퍼 투입당 장당 단가가 낮아진다. SK 실트론 쪽에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삼성전자 쪽에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 공장에도.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있잖아요. 만약에 여름철쯤에 전 세계 가뭄 때문에 초순수 이런 부분들이 물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은 또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중장기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웨이퍼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이 다 공개가 됐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죠.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준비가 됩니다. 이제 MTN의 탑은 당연한 거고 월드 클래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무방 소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손흥민 씨를 예를 들면 월드 클래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 싹쓸이, 초심은 바닥을 찾는 거다. 721선 명심하시면서 밀집 국면 정배열 명심하시면서 열심히 바닥 찾아드릴 테니까요. 올해도 한번 레전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무방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화면처럼 공명 정지우 사진 오른쪽에 있는 방송 중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주식 싹쓸이!